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최근에 저희 점포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사원으로 추천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면접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결국 인사부 면접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버렸는데, 아무리 추천으로 사원이 되려고 해도 면접을 너무 망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시 면접을 볼 기회를 받아줬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두 번째 면접을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가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면접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영상으로 공유하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 기업만이 아니라 어떤 면접에서도 자주 받게 될 그런 질문입니다. 3년 뒤, 5년 뒤, 이 회사에서 무엇이 하고 싶나요? 그럼 바로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대부분 면접자의 준비성과 계획성을 떠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뒤나 5년 뒤의 계획은커녕 1년 뒤의 계획도 잘 세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표와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시간 제한을 정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물론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막연하게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정도의 이미지는 가지고 있겠지만 면접은 확고한 목표와 설득력을 가진 말을 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본인의 꿈과 목표에 설득력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무엇이 하고 싶나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회사의 업무와 연결지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라는 어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회사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더라도 면접관들은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입사하면 새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의욕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요식업 회사의 현장직으로서 입사를 한 경우라면 평사원, 부점장, 점장, 에리어 매니저, 그리고 영업본부장 이런 루트가 가장 흔할 텐데요. 저는 3년 안에 점장이 되겠습니다. 5년 안에는 에리어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미리 정해두고 점장이 되려면 그리고 에리어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를 조사한다면 상당히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생각보다 더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신줄 사원 입사만이 아니라 중도 사원의 채용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인원의 교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원들이 금방 그만둔다는 소리죠. 그래서 면접관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꿈과 목표가 몇 년 뒤에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솔직히 월급이 높아서 복지가 좋아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른 회사도 월급 우리만큼 주고 복지도 우리보다 괜찮은데 이런 말에 막혀버리죠. 내가 갈 만한 회사 중에서 여기가 가장 월급이 좋고 복지 수준이 높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겠지만 적어도 가려는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진심으로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솔직하게 부딪히는 게 가장 좋겠죠. 저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의 답변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3년 뒤에 신칸센을 타고 있을 겁니다. 계속 한 지역에 머무르기보다는 국내 사업장을 돌면서 경험을 쌓고 회사의 기본 업무와 경영 철학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저는 5년 뒤에는 비행기에 타고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고 해외 지사로 이동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해외 지사가 많은 회사에만 지원을 했고 애초에 해외 지사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년 정도는 국내에서 회사의 기본 업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렇게 대답을 했고 출장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표현을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싶어서 국내 출장을 신칸센으로 표현하고 해외 출장이나 이동을 비행기로 표현했습니다. 이 대답을 스스로 평가하자면 그냥 간결하고 솔직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들 좋게 봐주셔서 무사히 내정을 받았습니다. 가무샤라니 하타라쿠, 구초쿠니 하타라쿠. 악착스럽게, 무작정, 우직하게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면접을 보고 있자면 일본인 지원자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직하고 악착스럽게 일한다는 것은 분명히 미덕입니다. 그게 필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만족하고 무작정 눈앞에 있는 과제에만 몰두한다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업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만두는 사람들이 우직하고 무작정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은 하지만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업계에서 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어디까지가 내 경력이 될까입니다. 평사원들, 그러니까 점포사원들 중에서는 점장이 되고 싶지 않다, 관리직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사원으로서 몇 년간 일하고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다음에 쓸 이력서에 어떤 경력을 쓸 수 있을까요? 관리직이 될 생각이 없었으니 각종 사무작업이나 손익계산서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해본 경험도 없고 그저 누가 만들어준 시프트에 매일매일 경무에 시달리면서 다른 스킬을 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혹은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회사에 지불하고 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왕이면 급여 이상의 가치를 얻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가 나의 일상을 보호해주는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혹은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회사를 깊게 이해하고 내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행동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면접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방 떠오를 것이고 회사 생활도 보다 가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원을 추천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처음이라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올해로 만 22살이 되는 친구인데 이번 연수 기간 때 정말 확실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늘 감사합니다.